자, 오늘은 이제 7강이네요, 벌써. 예. 세 가지 장기 기억 학습 전략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예.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세 가지 장기 학습 전략에 대한 것, 장기 기억 학습 전략에 대한 것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앞에까지 한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결국에는 이제 창의적인 사고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그 재료에 해당하는 장기 기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새롭고 독특하게 연결이 되는 게 필요한 거죠. 재료의 연결인데 새롭고 독특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단 장기 기억을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새롭고 독특하게 연결되는 것은 집중 모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분산 모드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엔 집중 모드하고 분산 모드를 잘 사용을 해야 장기 기억도 만들어지고 그것이 새롭고 독특하게 연결이 되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죠. 새로운 문제가 닥쳤을 때 이거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해결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창의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럼 이제 모든 거를 다 집중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이제 그림을 잘 보면 결국에는 요것을 잘 하면 된다는 얘기. 왜냐하면 분산 모드가 새롭고 독특한 연결에만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분산 모드를 사용을 할 때 장기 기억이 잘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장기 기억 자체를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 모드하고 분산 모드를 적절히 잘 사용을 하면 장기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 모드하고 분산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삶에서 잘 실천을 하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결과로 얻어진다는 거죠. 예, 이게 결과로.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건 요거예요. 요 부분. 지금 이제 삼각형 세 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요 부분을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기술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예, 구체적인 기술, 전략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집중 모드하고 분산 모드를 사용해서 장기 기억을 만드는 그 기술이 뭐냐.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다뤄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배운 게 이제 간격 복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벼락치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벼락치기. 두 번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상. 이건 recall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retrieval이라고도 해요. 예, 회상.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수동적 읽기하고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수동적 읽기. 뭐 반복 읽기. 자꾸 읽다 보면은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 그게 착각인지 진짜 아는 건지 몰라요. 예. 읽기만 하고 있으면. 그냥 흡수만 하고 있으면. 회상을 해봐야 내가 이것을 실제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 장기 기억에 있어서 회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간격 복습을 할 때도 회상을 끼워 넣어야 돼요. 간격 복습에.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기본 룰, 예. 첫 번째 해상이다. 두 번째 확인이다. 이 복습의 룰을 잘 지키시면 굉장한 어떤 학습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본 거 보면서 복습하는 것보다는 떠올려보고 생각나든 안 나든 떠올려보고 안 떠오르는 것을 확인하는 이러한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2번까지 했었고 이제 세 번째가 오늘 해야 될 내용입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 번 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 학습 피라미드에 대한 부분은 뭐 일부 논란도 있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뭐 몇 퍼센트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게 제 초점이 아니고 초점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요것도 7개예요. 예, 방법도.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읽기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 오늘 읽기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 했을 때 내일 머릿속에 남는 양, 내일 기억할 수 있는 양, 그걸 퍼센트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5%밖에 안 남는 거고 여기는 90%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방법들을 보시면서 어디에 이게 위치가 될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끼워 넣어보세요. 이 중에서 좀 이해 안 될 만한 것이 시청각은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거. 그리고 시험 보기 있잖아요. 시험 보기하고 이제 실습하기, 요게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실습은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 보기에는 이제 하는 걸 보는 거죠. 옆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를 옆에서 보는 거죠. 그게 시험 보기죠. 그 정도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잠깐 비디오를 멈추신 다음에 여기다가 채워 넣어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저하고 같이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깐 멈추시고 한번 빈칸을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채워 보셨나요? 그럼 하나씩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제일 안 남는 거, 제일 머릿속에 남지 않는 공부 방법은 뭘까요? 예, 이거는 강의 듣기입니다. 예, 강의 듣고 나서 그 다음날 보면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10% 남는 거는 읽기, 20%는 시청각, 예, 30%는 시험 보기, 50%는 토의하기, 그 다음에 75%는 실습하기, 그 다음에 90%는 가르치기입니다. 예. 그래서 가르치기가 가장 효과적이네요. 그죠? 90%는 남으니까.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한번 제가 그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50% 이상이 남는 학습 방법과 50%가 안 남는 학습 방법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예, 요 그룹하고 요 그룹의 차이 뭔 것 같습니까? 좀만 생각을 해보시면 예, 일반적으로는 여기는 뭐 좀 수동적이다. 여기는 좀 적극적이다.
능동적이다. 이런 단어들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수동적인 거하고 적극적인 거하고 차이가 뭔가요? 뭐가 다른 건가요? 수동적인 거하고 적극적인 거. 차이점이 뭔가요? 네. 언뜻 보면 잘 이제 정리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적극적이다라고 생각되는 이 토의하기, 실습하기, 가르치기는, 첫 번째가 기억 꺼내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기억 꺼내기가 뭐예요? 앞에서 얘기하는 회상입니다. 회상을 사용을 해요. 토의하기 하면 어떻습니까? 예. 머릿속에 있는 거를 자꾸 꺼내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실습하기는 뭐예요? 배운 거를 실제로 몸으로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떠올리면서. 그 다음에 가르치기. 이건 회상을 진짜 많이 써야 되죠. 하나서부터 10가지를 하나씩 떠올리면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다 회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행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에요? 예, 밖으로 표출하는 행동. 배운 것을 표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운동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운동신경을. 토의하기 할 때 말하죠. 그죠? 말. 입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실습하기에는 몸을 사용을 하죠. 가르치기도 말을 사용하죠. 입으로 뱉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배운 것, 지식이 무엇을 통해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바로 요 연결. 요때 요 연결이 만들어질 때 장기 기억화가 되는 게 훨씬 더 강하게 장기 기억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가르치기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가르치기, 그 다음에 뭐 토의하기, 실습하기와 같은 그런 행동학습, 그죠? 행동학습. 행동학습은 어떤 효과를 실질적으로 주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치기, 뭐 가르치기뿐만 아니라 모두 여기 포함이 돼요. 뭐 토의학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이런 행동학습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이것이 이제 장기 기억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장기 기억. 효율적으로 장기 기억을 만든다. 자, 이제 그 과정에서 반드시 다뤄줘야 될 내용이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메타인지가 뭐냐?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고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 그러죠. 생각에 대한 생각. 생각에 대한 생각. 예, 메타인지가 바로 그거예요. 메타. 내가 뭘 알고 있고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가르치기를 행동학습 가르치기를 해보면 내가 뭘 알고 있고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이거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요걸 뭐라고 하냐면 능숙도 환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깨트려야 돼요. 예. 그래서 본 거 또 보면은 능수도 환상이 생겨요. 아는 것처럼 실제로는 모르고 있는데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는 방법이 바로 회상인데, 행동학습을 적용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 회상을 끌어온단 말이에요. 회상을. 행동학습, 가르치려다 보면 회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회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돼요. 예. 두 번째, 저번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전략이었던 그 회상 자체는 어떤 행동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죠. 머릿속으로만 떠올리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를 한다면.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그것을 몸으로 표현을 할 때, 몸으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몸으로 꺼내볼 때 자연스럽게 회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회상이 주는 가장 큰 효과는 메타인지를 발전시킨다. 예.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능수도 환상을 깨버린다라는 거죠. 아, 내가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더 공부를 하게 되죠. 아는 것은 뭐 더 공부할 필요 없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학습이 학습 예, 배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장기 기억이 단단하게 형성이 되는 거죠. 단단한, 견고한 장기 기억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행동학습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르치기 말씀드렸고요. 토의하기, 이제 연습하기, 프랙티스. 그런 의미에서 프랙티스는 되게 중요하죠. 실제로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하기, 뭐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공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공학에서 기본 문제를, 기본 예제를 내가 배웠다.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본 예제가 있고 개념이 있고 연습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어디에서 멈추냐면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 예제 이해하는 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연습 문제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로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다양한 연습 문제를 풀어봐요. 여기서 이제 메타 인지가 여기서 작동을 하는 거죠. 약간 귀찮긴 하지만 그래야지 내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를 알게 돼요. 이게 배움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프레젠테이션 하기, 뭐 가르치기하고 약간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글쓰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글쓰기. 내가 가르칠 대상이 없다. 그럼 글이라도 한번 써보면 내가 배운 것을 논리정연하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듯이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나오는 게 요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게 파인만 공부법이에요. 파인만. 나중에 소개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파인만 공부법.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기, 실험하기 이런 것들이 배운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 중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적용할 수 없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적합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자꾸 연결을 시켜서 행동화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훨씬 빠르게 장기 기억화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건 이제 언어 학습,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은 반드시 행동하고 연결시켜야만 핵심적인 장기 기억을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제 제가 명칭을 붙였냐면 행동과 연결이다. 행동과 연결이다. 배운 것을 행동과 연결시켜라.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뭐가 작동을 해요? 회상이 작동이 되고 메타인지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모르는 게 나오면 내가 이걸 몰랐구나라는 게 나오면은 그 부분을 집중을 해서 강화를 시키면 그 학습이 완성이 되는 거죠. 매듭이 지는 거죠. 매듭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기억 학습의 3R 전략 이렇게 제가 명칭을 만들었어요. 왜 3R이냐면 여기 이렇게 영어로 만들어 보면 R이 하나씩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3R이라고 했습니다. 간격 복습은 spaced repetition, 그 다음에 회상은 recall, 그 다음에 행동과 연결은 relate. it은 여기서는 이제 배운 것이죠. 배운 것을 행동과 연결시켜라. 이러한 의미에서 3R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으로도 이렇게 그려봤어요. 간격 방법은 반복은 주기를 가지고는 이게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고, 회상은 머릿속으로만 떠올려 보는 거, 내가 배운 것을. 그 다음에 행동과 연결은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운동을 하는 것과 운동, 연습 이런 것을 연상하면서 그림으로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인 것을 매듭을 지으면서 마무리하면서 바람직한 어려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영어로 보면 desirable이죠. 바람직한 거니까. desirable difficulties.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어려움은 소위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는 뭐 맨땅에 헤딩하기, 뭐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어려움이에요. 바람직한 어려움은 뭐냐면 당장에는 좀 귀찮은데, 약간 귀찮은데 장기적으로는 큰 유익을 주는 어려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어려움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거죠. 귀찮은데 뭐 아주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학습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큰 유익은 뭐예요? 장기 기억이죠. 당장 귀찮은 게 뭐냐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간격 복습 귀찮죠? 한 번에 그냥 다 해버리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회상. 본 거 또 보는 게 낫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거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행동. 이건 더 힘들죠, 사실은. 자꾸 이걸 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귀찮은 작업이에요. 이게 귀찮은 거예요. 실제로 할 때. 그러니까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요 잠깐의 약간 귀찮은 이것을 실제로 자기 공부에다가 적용을 하면, 나의 공부에 적용을 하면 잠깐은 좀 힘든데 장기적으로는 큰 유익을 준단 말이에요. 장기 기억이라는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장기 기억뿐만 아니라 요 그림에서 같은 장기 기억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전략은 분산 모드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격 복습이라는 것 자체가 분산 모드를 사실은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것을 이제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해서 장기 기억을 만들면
이 과정 속에서 새롭고 독특한 조합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자신이 점점 창의적이 돼간다는 것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창의적이 돼간다는 걸 어떻게 느껴요?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자신이 대응하는 그 방법이라든지 접근법이 이전과는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연결을 해서 방법을 찾아가야 될지를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발견합니다. 예. 능동적으로 방법을 찾는 법을 알게 돼요. 사실 이것도 메타인지죠. 예. 그러니까 상위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냥 그 바닥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그 공부라는 것에 자기가 매몰돼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상위에서 그 공부라는 것을 상위에서 관찰하듯이 보면서 이것을 운용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이 생겨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사실 경험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하나씩 뭘 따라가면 결국에는 이걸 하시면 돼요. 이 바탕에 있는 걸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루어져요. 창의적 사고로 연결이 됩니다. 요거를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나의 공부에 어떻게 적용할까? 예, 공부에. 그래서 자신만의 방법을 요 세 가지의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는 겁니다. 쉽지는 않죠. 예.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그 고민이 되거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신다 그러시면은 요거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밑에 댓글란에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는 새로운 해결책, 새로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자기의 자신을 이제 발견하실 수 있으시다. 멋지지 않아요? 멋지죠.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뭐 영어면 영어 공부법, 뭐는 이게 아니라 내 자신 막 흩어지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흡수하는 그러한 어떤 메커니즘, 시스템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행동으로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하시고 또 같이 해결하시고 뭐 그런 쪽으로 해나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장기 기억을 위한 학습 전략 세 가지를 이제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